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입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입니다. 인터랙티브 무비는 유저가 만들어가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게임입니다. 스토리가 진행되는 도중 플레이어는 강단 있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 혹은 조작에 따라서 스토리의 방향성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액션 게임처럼 신속하고 다양한 조작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게임의 엔딩을 보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눈치와 민첩함이 필요로 합니다. 2038년에 미국 디트로이트는 안드로이드 로봇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는 로봇으로 인간 대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안드로이드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많은 일자리의 안드로이드가 배치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서민층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를 증오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안드로이드의 노동력은 점차 인간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불량 안드로이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지시 및 인공지능에 따라 맡은 일에만 충실하게 임했지만 불량품이 된 안드로이드는 자유의지와 감정을 가지게 되어 인간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불량 안드로이드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일으켰기에 적발되는 즉시 체포 및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불량 안드로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미국의 안드로이드 제조회사인 사이버라이프는 합동하여 불량 안드로이드에 대한 조사에 돌입합니다. 안타깝게도 불량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인간의 학대였으며 인간에 대항하여 자아를 가지게 된 불량품들은 생존과 자유를 위해 제리코라는 비밀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기계에 불과한 안드로이드를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는 인간과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자아를 가졌기에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해줄 것을 주장하는 불량 안드로이드 간의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어 가게 됩니다. 마커스는 유명 미술가 칼의 집에서 잡무를 담당하는 안드로이드입니다. 맡은 일을 유능하게 수행하여 칼에게 인정받고 그에게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모함으로 인해 불량품으로 몰려 처분 및 분해됩니다. 안드로이드 폐기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마커스는 다른 안드로이드의 조언에 따라 제리코로 향하게 됩니다. 마커스는 뛰어난 리더십과 동화 기능으로 인해 제리코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인간 사회에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코너는 불량 안드로이드 조사를 위해 사이버라이프에서 경찰로 파견한 안드로이드입니다. 조사, 협상, 전투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안드로이드인 탓에 인간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합니다. 코너는 행크 앤더슨 경위와 파트너가 되어 불량 안드로이드에 대해 조사해가면서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가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를 그냥 기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같은 존재로 봐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카라는 가정용 안드로이드로서 가정부, 고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토드라는 남성이 소유하였다가 어떤 일로 인해 크게 파손돼 버려 기존의 메모리를 리셋하여 다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카라는 다시 토드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됐지만 토드가 그의 딸인 앨리스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앨리스를 구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가출하게 됩니다. 카라는 앨리스의 안전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안드로이드에게 위험이 없는 곳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게임 초반부는 안드로이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며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기에 여러 부당한 폭력에 휘둘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상당 부분의 시간이 할애됩니다. 물론 칼처럼 안드로이드에게 조언자 역할을 해준 좋은 인간도 있고 로즈처럼 안드로이드들의 망명을 도와주는 인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지 않기에 플레이어로서는 안드로이드에 대해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안드로이드의 시선으로 감정을 이입하며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는지 그리고 분기에서 만난 인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루트가 갈리게 됩니다. 일찍 죽은 인물들이 중후반부의 분기점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가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존재가 도전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좋은 엔딩을 보는 것과 도전 과제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게임처럼 다가오는 미래에는 로봇이 신압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사실 로봇은 이전부터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동일 패턴 작업을 수행하는 공장에서뿐이었습니다. 이제 로봇은 공장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사무실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에서 개발한 페퍼 로봇은 인간형 가정 로봇입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쇼핑, 교육,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사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제공하던 서비스업에서도 점점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우스 텐보스에 위치한 헨나 호텔은 프런트, 로비, 짐 보관, 고객 응대에 70여 대의 로봇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캐릭터 로봇도 있어 고객을 즐겁게 합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는 무인 주차 로봇이 배치되어 250여 개 주차 공간에서 주차를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실에도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P뉴스, LA타임스, 가디언지 등 언론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날씨, 스포츠, 속보성 기사를 작성합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빠른 피드백과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산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로봇 영향력의 증가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기류가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로봇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으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 전투용 로봇의 출현 등 우려스러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게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